Здравствуйте, меня зовут Дойникова Анастасия, и я уже 6 лет живу в Корее и занимаюсь переводами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В этом году, в год 30-летия дип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ореей,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стала почетной гостьей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Московской книжной ярмарке. И тема данной ярмарки – будущее в настоящем. Поэтому сегодня мы поговорим о культуре и искусстве и о том, какие задачи нам предстоит решить. Для этого мы позвали профессора Ким Хён Тека, профессора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Хангук и исследователя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Здравствуйте, профессор. Анастасия, 반갑습니다. История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знает много непростых моментов. Это и Корейская война, и разделение страны, и холодная война, последовавшая за ней. И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географически наши страны довольно близки, есть ощущение, что есть какой-то социально-культурный такой разрыв между ними. Можете поподробнее рассказать об этом, пожалуйста? 아나스타시아가 얘기한 대로 한국과 러시아는 이렇게 거리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꽤 가까운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1800년대 말 한국과 러시아는 외교 관계를 이미 수립했고 그때 당시 조선과 이제 러시아 제국이죠. 서울에 이제 러시아 공사관이 와 있었고 러시아를 통해서 한국이 최초의 서양 문물을 이렇게 경험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이제 떨어졌지만 처음에 꽤 가까운 이웃으로 만났고 그런 관계는 이제 일제 시대에 러시아가 점차 한국에서 이제 철수할 때까지 꽤 활발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한국한테 오래된 이웃이었고 단절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 나라는 멀게 느껴지지만 실은 오랜 친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국이 러시아를 통해서 받아들인 여러 흔적들이 건축 뭐 이런 등등 한국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실은 찾아보면. 그래서 멀지만 우리가 오래 사귀었던 나라 그리고 단절이 있었던 나라. 그래서 그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보면 꽤 많은 흥미로운 것을 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все изменилось, и в этом году мы отмечаем 30-летие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а 2020-2021 год объявлен годом взаимных обменов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ореей. Можете рассказать поподробнее о том, как проходили культурные обмены в последние 30 лет? 수교 30주년이 이제 됐습니다. 1990년 이제 가을 9월 30일인데요. 정확히는 이제 한소 수교가 있었고 이제 소련이 이제 러시아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한러 수교 30주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30년 동안에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년 이전에 실은 한국하고 옛 소련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1988년 서울 올림픽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처음으로 소련 사람들을 서울 땅에서 보았고 또 당시에 소련 시민들은 TV 중계를 통해서 한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알게 된 것이 첫 번째 흥미로운 만남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문화 교류가 있었죠. 예를 들면 러시아의 그 말쇼이 티아트르, 말쇼이 극장이랄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그때 이제 끼로프 극장 이런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극장의 발레, 오페라 또는 뭐 오케스트라 이런 그 연주 단체들이 한국에 와서 정말 한국 사람들이 열광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약간 변화도 있고 소강 상태도 있었지만 제가 이제 꼭 기억하고 싶은 것은 한국에서 러시아에 관련된 특히 문학 서적들 번역이 이제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그 통계를 보니까 199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에서 번역된 러시아 문학 작품의 수가 1200권 정도라는 걸 내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이제 다시 번역한 그런 고전들도 있고 했지만 그래서 그 수교 30년 동안에 우리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다른 예술 장르에서도 교류도 많았지만 그 책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를 많이 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있었고 또 다른 한편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의 책들도 러시아어로 제가 알기에 이제 아나스타시아도 그 번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00여 권의 이제 한국 책이 번역이 돼서 뭐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그 정신적인 뿌리
뭐 한국 사람들의 사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러시아 분들이 읽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이제 마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30년 동안에 양국은 문화예술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또 최근에는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하는 한국 여행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두 나라 사람들이 서로 여행하면서 보고 친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서울에서 지하철 2호선을 타면 러시아어를 가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서울 오는 그 빈도수도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30년 동안의 그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는 흔적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за ваш ответ. Как вы думаете, какие особенности культурного обмена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ореей можно назвать? 아나스타시아, 그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이제 문화 교류를 얘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만 이제 쫓아가다 보면 방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한러 관계도 3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해온 일들의 그 추세, 트렌드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에서 받아들인 러시아 문화 예술은 지나치게 고전 예술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학에서도 뭐 도스토옙스키, 떨스토이, 뭐 체홉 이렇게는 읽지만 현대 지금 러시아 작가들의 작품은 이제 번역되어서 읽히는 경우가 별로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러시아의 뭐 발쇼이 극장이나 또 유명한 그 드라마 극장의 연극 작품은 우리가 알지만 러시아의 무슨 재즈 음악이랄지 또 러시아 젊은 사람들이 즐기는 어떤 그 인터테인먼트 컨텐츠랄지 예를 들면 뮤지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한테 다가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너무 지나치게 과거 고전으로 이제 한국에 기억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반대로 러시아에서 이제 한국은 너무 현대에 이제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의 숫자가 일본어를 배우는 사람 숫자를 훨씬 능가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중국어 배우는 사람보다 더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로서 참 믿기지 않는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중국이나 일본의 그 국력이나 나라 규모를 비교하면 훨씬 그 언어가 이제 인기가 있어야 될 텐데 한국어가 이제 그게 버금가는 수준에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이제 한국의 대중문화를 너무 좋아하고 거기에 이제 빠진 사람들도 있어서 이제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 이제 한류가 이제 러시아에서 뜨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심지어는 한국식 음식 또는 뭐 한국의 화장품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뭐 기쁜 일이죠. 왜냐하면 한국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해를 해주니까. 그런데 문제는 한국은 뭐 맛있는 음식만 먹고 또 춤추고 뭐 노래만 하거나 그런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이제 유구한 정신 문화가 있고 또 우리의 또 빛나는 문학 작품들도 있고 한국에서 태생한 무슨 깊은 사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 과거의 이제 한국, 오늘의 한국을 가능하게 한 과거의 한국도 러시아 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사람들은 러시아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문화 현상 같은 것을 좀 더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는 좀 더 서로에 대해서 공감대를 넓게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Действительно довольно интересная особенность. Но мы все ожидали, что в ближайшем будущем культурные обмены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они будут еще больше активизироваться, но, к сожалению, пандемия коронавируса всех нас настигла, и как вы думаете, сейчас будет немножко сложный вопрос, но что нас ждет в будущем в плане культурных обменов между странами? 어려운 질문입니다. 실은 제가 이제 러시아 출장이 조금 많은 사람이어서 수교 30주년이 되면 러시아를 더 자주 갈 것 같아서 올 봄에 이제 여권도 새 것으로 바꿔놓았는데 이제 아직도 못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현실은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그 서로 소통하고 외국과 또 문화 교류하던 방식하고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조금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번에 모스크바 국제 도서전도 한국이 주빈국으로 참여하면서 이제 일부분 온라인으로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진행을 하게 된 것 같은데, 그게 저는 제약 요인이 되지만 꼭 우리한테 나쁜 것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문명 시대에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조금씩 확장해 가면서 원래 우리가 면대면으로 소통하던 것을 조금씩 보완해 가는 그런 이제 요령을 배워야 한다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 이제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그런 까다로운 질문이 던져진 환경은 저는 나쁜 환경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들고 싶습니다. 러시아의 이제 우주과학의 아버지로 콘스탄틴 tsiolkovsky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로켓을 설계해서 우주로 사람이 이제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했던 사람인데, 콘스탄틴 tsiolkovsky는 그 물리 교사일 때 무슨 질병으로 청력을 잃어가지고 소리를 잘 못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 무슨 큰 그 보청기 같은 걸 이렇게 이렇게 귀에 대고 남이 하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그 놀라운 계산을 해내서 우리가 실은 러시아와 그 위성을 통해서 이제 화상 통화하고 남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tsiolkovsky는 무슨 제약 속에 위치해 있었지만 그걸 뚫고 우리 인류가 다른 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놀라운 이제 그 시발점 같은 걸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뭐 그런 생각을 하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기술,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과 러시아의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소통 방식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저는 이제 미래에 우리가 더 가까워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책일 수도 있겠죠. 그게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이제 가린 미하일롭스키가 쓴 까레이스키의 스카스키, 한국의 민담이라는 책을 오디오북으로 만들어서 이제 누구든지 무료로 이렇게 다운받아서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뭐 그렇듯이 우리가 책을 그렇게 확산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 뭐 요즘에 가능한 뭐 유튜브나 다양한 그 사회적 소통 방식을 통해서 한국의 삶과 문화, 자연, 또는 러시아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뭐 심지어는 사찰 음식 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컨텐츠로 만들어서 러시아와 소통할 수 있고, 또 그 러시아의 웅장한 자연과 뭐 아름다운 숲, 한국 사람들이 가보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또 한국에 오는 컨텐츠로 전달이 되어서 두 나라의 사람, 자연 이런 것들을 과학기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하고 소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여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해 가는 과정에 많이 참여해서 그분들이 세상에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하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신북방 정책의 활성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유라시아 공간에서 여러 나라에 있는 젊은이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새로운 평화로운 공간을 만들어가는 그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за ваш ответ и за вашу лекцию, было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 И сегодня у нас в гостях был профессор Ким Йон Тэк, с которым мы поговорили о прошлом, настоящем и будущем культурных обменов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ореей. А к Московско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онлайн-ярмарке мы подготовили много лекций по социальным и гуманитарным наукам, показы корейского кино, демонстрацию корейской еды и русской еды тоже. Мы приглашаем вас всех на онлайн-ярмарку, и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Спасибо.